하루 3번의 거짓말. 내 손에서 무너지는 건 단순한 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믿어왔던 진실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치과의사 정도윤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전문 치과의사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양치질을 해온 어르신들의 입속에서 펼쳐지는 치아의 황폐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구강 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 이 모순은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양치질 하셨죠. 그분들은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는 순간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최근 진료했던 김할머니, 평생 양치질을 게을리한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치아는 마모되고 잇몸은 약해지고 치아 뿌리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양치질 방법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양치질의 진실을 뒤흔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비법을 제공하겠습니다. 평생 쌓아온 잘못된 상식을 단 10분 만에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식 할아버지, 그의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시작이었습니다. 81세, 평생 성실하게 양치질을 해온 그의 입속은 말 그대로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흔들리는 치아, 견딜 수 없는 통증,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찬 절망감이 그의 얼굴을 가득 메웠죠.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평생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은 자신의 입 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년 의사 경력에서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지만 그의 눈물은 여전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치아, 잇몸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극심한 통증. 이 모든 것들이 평생 성실하게 양치질을 해온 그의 노력과 맞지 않는 현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박성식 할아버지의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찰했습니다. 그의 치아와 잇몸은 마치 오랜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치아 파괴는 바로 과도한 양치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평생 해오신 양치질 방식이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 성실함이 오히려 자신의 치아를 파괴시켰다는 사실이 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죠.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구강관리 상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말이죠. 박성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양치질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치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박성식 할아버지의 눈물은 저에게 커다란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성식 할아버지의 눈물 이후 저는 더욱 깊이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잇몸 후퇴라는 심각한 구강 건강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실 텐데요. 잇몸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은 자신의 이가 길어지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는 잇몸이 점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서용길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70대 중반,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던 할아버지의 입속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죠.
그의 치아는 마치 작은 언덕처럼 드러나 있었고 잇몸은 현저하게 후퇴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서용길 할아버지의 질문은 마치 앞서 만났던 박성식 할아버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건강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노화로 인해 약해진 잇몸은 강한 양치질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오랜 습관으로 세게 양치질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마치 연약한 꽃잎을 거친 손길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잇몸 후퇴는 단순한 미용적 문제가 아닙니다.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과 민감성이 극심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서용길 할아버지의 경우 이미 잇몸 후퇴로 인해 세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 의사 경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였죠. 당신의 잇몸은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 평생의 건강관리 방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구강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상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잇몸 후퇴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치약의 문제였죠. 특히 노년층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미백 치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금래 할머니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사용해 온 할머니의 치아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대리석 조각처럼 표면이 갈라지고 닳아 있었죠. 할머니, 이 치약이 문제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평생 깨끗하고 하얀 치아를 위해 노력해온 그녀에게 이 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미백 치약에 포함된 강한 연마제는 치아 표면을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 오히려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노년층에게 적합한 치약은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합니다. 강한 연마제나 표백제가 들어간 치약은 오히려 치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해진 잇몸과 치아를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치약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 40년 의사 경력에서 얻은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이금래 할머니의 치아는 그 증거였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죠. 치약 선택의 중요성은 단순히 미백이나 세정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부드럽고 안전한 성분의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은 더욱 섬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금래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단지 잘못된 정보에 속았을 뿐이라고. 수십 년간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치약의 문제를 밝힌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식후 양치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었죠. 경연복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군대에서의 습관을 평생 이어온 할아버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무조건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관이 오히려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면 치아에 큰 위험이 됩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을 의심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학적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하면 치아 침식 위험이 놀랍게도 0.5배나 높아집니다. 식사 직후 우리 입 안에는 산성 환경이 형성됩니다. 특히 과일, 와인, 탄산음료, 커피 같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오히려 더 쉽게 마모됩니다. 마치 젖은 모래성을 손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문가들의 권장사항은 명확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타액이 입 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언제 닦느냐가 얼마나 닦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 구강 건강을 연구해온 제 경험에서 나온 귀중한 지혜입니다.
경연복 할아버지의 치아는 잘못된 양치 습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양치질을 하려다 자신의 치아를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노력이 안타깝게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경연복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단지 잘못된 정보에 속았을 뿐이라고. 우리의 건강은 때로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양치질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왔지만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건조증이라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과거의 저라면 입이 마르다는 말을 단순히 노화의 징후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평소 입이 자주 마른다고 호소하셨던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함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입 안의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곰팡이 감염의 위험, 영양분 흡수의 어려움, 말하기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물에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강건조증이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타액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방어선입니다. 타액에는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입 안의 세균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타액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잇몸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심지어 소화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구강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40년 의사 경력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연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신 건강의 기준인 것입니다. 구강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과 심장 질환의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이종근 어르신의 사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할아버지의 심장 질환은 의외의 원인, 즉 잇몸 염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은 곧 당신의 심장, 뇌, 혈관의 건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입 안의 작은 염증은 단순히 잇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는 박테리아와 염증 물질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종근 할아버지의 경우 오랜 기간 방치된 잇몸 염증이 결국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잇몸 출혈로 시작된 문제가 점차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전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3배나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실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40년 의사 경력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입 안의 작은 염증, 작은 통증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종근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미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것을요. 매일의 작은 관리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구강 건강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잘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왔죠. 첫째, 평생 성실하게 양치질을 해온 분들도 모르고 있었던 과도한 양치질의 위험성. 둘째, 깨끗해 보이는 미백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셋째,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넷째, 구강건조증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입 안의 작은 염증이 심장병,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40년 의사 경력을 통해 얻은 100세 미소를 위한 6가지 약속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칫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은 잇몸을 보호하고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관리합니다. 강한 모는 잇몸에 상처를 주고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약. 나이에 맞는 부드러운 치약을 골라야 합니다. 미백이나 강력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구강 상태에 맞는 부드러운 치약을 선택하세요. 셋째, 타이밍.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30분에서 1시간 후 입 안의 산성 환경이 중화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분.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구강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 6개월에 한 번씩 전문의와 상담하고 구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작은 문제도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전체적 건강관리.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건강한 미소는 단순한 예뻐 보임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아갈 힘입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섬세한 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